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투갈의 건국신화 루서스와 울리시포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립니다. 포르투갈의 이름은 루서스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루서스는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인 바쿠스의 친구로 묘사되며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포르투갈의 영역을 루시타니아라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쿠스와 루서스는 모험을 함께하다 이브리아 반도에서 이동하며 루시타니아 지역을 발견했고 루서스가 이곳에 정착해 이름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울리시포가 등장합니다. 신화 속 영웅 오디세우스가 지중해를 탐험하다 현재의 리스본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곳을 발견하고 울리시포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리스본의 옛 이름 울리순포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건국 신화는 포르투갈의 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야기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 나라의 신비롭고 풍부한 과거를 상징합니다. 포르투갈이 현재의 위치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 건국 신화는 흥미로운 맥락을 제공해줍니다. 포르투갈의 베일에 감춰진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만티아는 고대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 위치한 강력한 켈트 이베리아인들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로마와의 끝없는 전투로 유명해진 이 도시는 스페인 저항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33년 결국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에 의해 함락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베리아인들의 건국 신화는 대개 그리스 신화와 연계하여 설명됩니다. 특히 카르타고 범선 사령관인 하밀콘과 그의 아들 한니발이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바르카 가문의 권력을 세우며 지역에 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들은 후에 로마와 대립하는 카르타고 제국의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건국 신화는 또한 히스파니아의 원주민들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현명한 왕과 전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섞인 형태로 전승됩니다. 이베리아인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전쟁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의 고대 문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이베리아인과 누만티아는 고대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신화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누만티아와 이베리아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그 용맹함과 독립,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탈리아 로마와 그 건국 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BC 8세기경 로마는 티베르 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점차 강대한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시작은 신화와 역사가 혼재하는 7왕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로무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로마의 첫 군주가 된다는 전설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쌍둥이 형제는 전쟁의 신 마르스와 베스탈 처녀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야수에게 먹히는 운명에서 우유를 먹이는 어미 늑대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하죠. 커서 삼촌을 쓰러뜨리고 새 도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형제 간의 경쟁 끝에 로무루스가 이겨 로마라는 도시를 건설하며 이는 BC 753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무스를 살해하고 로무루스는 로마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누마 폼피리우스, 툴루스 호스텔리우스 같은 왕들의 통치를 거치며 발전했습니다. 로마는 이 신화와 왕들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가 로마가 후에 자랑스러운 공화정과 제국으로 변모하는데 기초를 다졌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건국 신화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멀고도 신비로운 과거 속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전해주곤 합니다. 로마는 여전히 영원한 도시로 우리 상상과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니벨룽겐의 노래와 그 중심 인물인 지그프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니벨룽겐의 노래는 12세기 중반에 기록된 서사시로 중세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서사시는 북유럽 신화와 전설을 기반으로 하며 용맹한 영웅 지그프리트의 일대기와 그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그프리트는 불사의 용과 싸워 이기고 드래곤의 피에 몸을 담가 불사의 몸을 얻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등 한 곳이 나뭇잎으로 가려져 오직 그곳만이 약점이 됩니다. 최후의 그는 배신과 애정의 갈등 속에서 암살당하며 희대의 비극적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이 서사시는 독일인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제공해왔고 특히 19세기의 독일 국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충성심, 용기, 명예 등의 가치는 독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니벨룽겐의 노래를 기반으로 한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사이클을 작곡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그프리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영웅 서사의 전형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니벨룽겐의 노래와 지그프리트 신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시작, 창조의 서막을 여는 주체는 바로 노르스 신들입니다. 이 중 오딘은 모든 것의 아버지로 신들의 군주입니다. 스웨덴은 오딘과 노르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고대 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딘은 전쟁과 지혜, 시의 신으로 두 형제 빌리와 베와 함께 인간의 세계 미드가르드를 창조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창조의 첫 단계에서 이들은 거인 유미르를 죽여 그의 몸으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거인의 육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되었고 피는 바다와 강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국 신화에 관한 이야기는 오딘과 그의 형제들이 인간인 에스카와 엠블라를 창조한 때입니다. 이 두 인간은 인류의 시조로 여겨지며 오딘은 그들에게 숨쉴 수 있는 생명과 의식을 부여했습니다. 진정한 건국의 신화는 이렇게 노르스 신들과 오딘을 중심으로 인간 세계의 터전을 마련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스웨덴의 건국 신화를 보면 신들의 대서사시와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문화와 전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그 옛날 신들이 마련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덴마크 건국 신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덴마크 최초의 왕으로 여겨지는 고름입니다. 그는 고름된 올독은 잠자는 고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은 고름의 배우자인 티라입니다. 티라는 덴마크의 수호 성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통치 시대에 덴마크는 티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티라의 이름은 오늘날 코펜하겐의 지역 이름인 티보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는 영웅적인 이미지로 기억되곤 합니다. 고름과 티라의 이야기는 많은 증거가 아닌 전설적인 서술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며 덴마크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증거물은 젤링돌에 새겨진 룬 문자와 이미지로 고름의 아들 하랄 블루투스 덴케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고름과 티라와 연관된 최초의 역사적 기록으로 간주됩니다. 이 신화는 덴마크가 중세 유럽에서의 강력한 왕국의 기초를 마련한 방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덴마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강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덴마크 건국 신화의 주요 인물인 고름과 티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